자, 그러면 우리 안전사고 예방하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안전사고 대처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신속하고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온라인 강의 따라가시면 괜찮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안전사고 대처하기 예를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이럴 때는 흐르는 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 및 약을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피가 나면 우선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거즈나 붕대로 압박해서 피가 나는 것을 막고 상처에 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체육활동 중에 넘어져서 피가 나거나 까져서 찰거상을 입어서 피가 나는 경우, 이럴 때는 빨리 수도가로 가서 상처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 및 약을 바르기 위해서 보건실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도 힘들다, 너무 아프다 하면은 빨리 보건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친구가 농구공을 잡다가 손가락을 다쳤대요. 또는 계단을 걷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손가락이나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이 같은 경우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보건실로 이동해서 차가운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상 부위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쳤던 부위가 더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 상태로 보건실로 이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변의 친구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119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혼자보다는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심폐소생술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실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119가 올 수 있게 올 수 있게 주변을 공간을 넓게 확보해 주시거나 출입문을 열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기 때문에 119에게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가 빨리 올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은 내 주변, 내 친구 또는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일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